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축구계가 발칵 뒤집힐 일이 벌어졌죠.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맨시티를 잡은 경기는 이미 많이 봤습니다. 손흥민의 결승골로 챔스에서 1대0 승리, 무리뉴 감독 시절에 베르바인과 함께 득점하면서 또 승리, 개막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로 승리, 그리고 토트넘은 콘테 감독 시절에도 홈에서 승리,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었고, 엔지 감독도 이번 카라바오컵 때 맨시티를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시티 원정에서 4대0, 와, 이 대승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메디슨조차도 이런 일은 자주 오는 게 아니라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진부한 말보다 이 순간만큼은 즐기고 싶다고 했었죠. 이번 경기는 정말 모든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한 솔랑케 손흥민도 이 경기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손흥민의 수비 가담은 히트맵만 봐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한 포지션만 집중한 곳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올코트 프레스란 거예요. 60분 동안 3일밖에 못 쉬고 중동까지 갔다 왔는데도 주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수비 가담을 하는 건 토트넘의 2연패 탈출? 자칫 리그 2연패를 당할 수 있는 위기고 엔지 감독 경질 위기가 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면서 경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상대인 만큼 선수라면 최강팀을 이기고 싶잖아요. 손흥민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표팀 가기 전에 경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했어요. 선수들이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경기를 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요.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거뒀다는 건 팀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경기는 내용과 결과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맨시티를 상대로 역사에 남을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원정 4대0 경기라서 본인에게도 매우 특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의 득점이 있었다면 진짜 우리에게도 인생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밖에 할 수 없었죠. 그 손흥민 존 슈팅이 정말 멋지긴 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그 골은 들어갔어야 했다는 많은 반응들이 있었고 에데르손을 얄미워하더라고요. 기자가 오늘은 측면에서 많이 풀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맨시티 맞춤 전략이었냐는 질문에 맨시티가 항상 사이드 공간을 많이 두고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는 방식을 추구했어요. 이런 것들이 경기장에서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골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신감이 생겼고요. 또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계약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지금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즌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돕고 또 팀을 위해서 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미래는 항상 예상할 수 없듯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다시 한번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년 자동 연장돼도 그리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 것이냐 못 들 것이냐에 모든 게 달려 있을 뿐이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6월이면 손흥민이 구단에게 의사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해외 매체들에서나 손흥민 이적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노 기자와 최근 플래텐버그 같은 1티어 기자들은 손흥민이 100% 토트넘에 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음 시즌까지 100%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의 기자회견 때도 참석한 기자들은 손흥민의 계약 문제, 이적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질문조차 없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네 하는 그런 이적설은 터무니없는 소식이라는 거죠. 자, 손흥민은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승?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빅경기에서 토트넘의 레벨이 확실하다면 진짜 우승이 불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 우선 리그 말고요. 리그는 리버풀이 미치게 미끄러지는 거 보고 말을 꺼내든 말든 해야지. 3월까진 리그 순위 얘기는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카라바오컵 8강전이 맨유전이죠. 그리고 유로파리그
FA컵이 있잖아요. 네. 아모린 감독이 뭐 메뉴전 아무리 강하게 해놨다고 해도 토트넘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건 뭐 그건 여러분 인정해 주실 거잖아요. 네. 이번엔 분명 체력적으로도 맨시티의 열세였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손흥민이 말하듯이 선수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는 끝까지 집중하게 되고 약팀에게는 설마 하면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 같은, 최소한 오늘 경기로 모든 팀들은 토트넘을 두려워하는 팀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맨시티의 슈팅이 형편없던 거지 토트넘이 압살시킨 경기는 아닙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주었습니다. 60분을 뛰고도 8점을 줬으면 얼마나 잘한 건지 아시겠죠. 메디슨에게 훌륭한 패스를 제공하면서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다. 또한 후반에 나온 팀의 세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쿨루셉스키와 좋은 패스를 주고받았다. 손흥민은 약 1시간 동안 열심히 뛰었고 교체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높은 평점을 받았고,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동시에 활약을 하니까 토트넘이 정말 위력적으로 느낍니다. 모든 선수가 중요하지만 솔직히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시즌 끝까지 건재하다면 정말 진짜 트로피 하나는 들어올릴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쿨루셉스키는 거의 쉬지 못하고 연속 출전인데 프리미어리그 미드필더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잘합니다. 오죽하면 이 경기 승리 후에 한 현지 팬은 올 시즌 토트넘에서 쿨루셉스키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맨시티가 영입할 거라면서 피지컬도 좋고 볼 소유를 잘하면서 바스켓볼식의 플레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찬스 메이커가 됩니다. 쿨루셉스키는 이번 경기에서 골이 없었는데도 돋보였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게 뭐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손흥민과 이 두 선수가 이탈하는 순간 토트넘은 뭐 우승 포기, 리그 10위가 될 겁니다. 진짜 다치지 말자. 그런 행운은 기대해도 되잖아요. 네. BBC에서도 이 경기를 집중 조명했는데 과르디올라의 경력에 있어서 전례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맨시티의 패배에 대해서는 로드리와 코바치치가 동시에 없게 되면서 포백을 스크린해주는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인데 본인에게 전수받은 선수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BBC에서도 손흥민의 평점은 8.18이었습니다. 이미 3대 0으로 이긴 상황에서 교체된 거라서 이후의 상황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 사이 60분 동안 뛰어난 활약을 한 것을 인정한 거죠. 아마 아스날 팬들은 이런 경기를 지난 시즌 막판에 했어야 했다면서 더 원망하고 있겠네요.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경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압도를 했다고 평가했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다시 회생하려면 선수 영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너무 많은 경기를 하면서 고갈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맨시티의 다음 경기가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인데 진짜 무승부 되기 딱 좋은 날 되겠네요. 뭐 리버풀이 이기길 바랄 순 없잖아요. 토트넘 위에 있는 팀들은 이제 브라이튼, 아스날, 첼시, 맨시티입니다. 브라이튼이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토트넘과 승점 3점 차를 유지했고, 첼시는 일찌감치 잭슨이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올리면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경기 시작 얼마 안 돼서 윙크스가 햄스트링으로 교체된 것이 뼈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사카가 원맨쇼로 득점하고 파티도 중거리 슛까지 넣으면서 노팅엄을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아직 경기를 안 했는데 웨스트햄과의 홈경기거든요. 솔직히 뉴캐슬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토트넘이 일주일 동안 6위로 머물 확률도 꽤 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겨우 무승부를 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을 겁나게 잘하더라고요. 아스톤빌라는 점점 망해가는 게 보입니다. 토트넘은 12경기에서 27득점으로 어쩌면 토트넘 역대 처음으로 리그 득점 1위 팀으로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당 2.25골이긴 한데 다른 리그에서는 30점, 40점 넘는 팀도 있어서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의미 있는 기록이 되죠. 어떻게 토트넘은 무실점 경기를 한 건지 그게 더 신기하긴 하네요. 우선 여러분,
로마전은 걱정 마세요. 이틀 쉬고 풀럼전을 치러야 한다는 걸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맨시티전처럼 실리적으로 한다면 정말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이라인 뭐 쓸 필요 없다는 거 확실히 보여준 경기니까요. 만약 이제 이 기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것은 12월 말까지 토트넘이 홈 경기만 6경기나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설레는데.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